청약만 기다리다가는 아파트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임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엄마 돈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청약 없이 서울 신축 아파트 매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청약만 도전해보고 계신가요? 청약만 기다리다가는 아파트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제가 어떻게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청약의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2024년 12월 13일에 올라온 기사를 주목해 볼게요.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역대 2위라는 제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로 치솟으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해요.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21년도의 청약 경쟁률이 163.8대 1로 가장 높았고 지난 12월이 두 번째로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청약 제도는 몇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지만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청약 열기를 뜨거워지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청약은 무주택을 오랜 기간 유지한 사람이나 서울 거주자에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당첨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자산이란 사실 아시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경기도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실거주하다가 2023년도에 매도하였어요. 그래서 청약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최고의 자산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자산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 더 큰 자산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의 장점을 생각해 볼게요. 기존 아파트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다면 동호수를 수첨하여야 하여 내가 어느 동, 어느 층을 받게 될지 모르고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단지 분위기를 느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축 아파트의 경우는 나와 있는 매물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 동, 층을 골라 매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매도자와 협상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점에 매력을 느껴서 기존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매수 가능 금액대를 정하기입니다. 저희는 우선 가지고 있는 현금과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의 규모를 확인하였어요. 경기도의 실거주 집을 매도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렸던 원금을 갚고 난 금액과 시기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종잣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니 매수 가능한 범위의 금액대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거주 형태 정하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당장 서울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거주와 소유를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현재 경기도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전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거주를 할 때에는 대출의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신축은 빠듯한 자금 상황이었지만 거주와 소유를 분리하고 나니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임장하기입니다. 이렇게 매수 금액대가 명확해지고 나니 그 금액대의 신축 아파트를 임장해보면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안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의 매물을 만날 수 있었어요. 구축 아파트라면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서울은 현재 신축 아파트가 귀하다고 하여 신축 아파트를 먼저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마음먹은 대로 매수하기입니다. 살면서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을 사다 보니 무서울 수 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시세 차익도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자주 방문하면서 매수 의향을 표출하였고 저희 상황에 딱 맞는 전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매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당장 저희 생활이 드라마처럼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후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거주할 집이 있다는 안정감이 드는 것이 좋았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할 보금자리가 있다는 점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무주택인 상태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 저는 너무 불안한 점 같아요. 그래서 청약만 기다리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에는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이지만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혹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오늘은 제가 지난 2024년 달성했던 원싱, 바로 서울 신축 아파트 매수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임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